work it with me. Don't you see? I'm here all alone and I like it. Baby, don't be trying to fight it. Pouring up with th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Let's celebrate with the blue champagne, blue champagne. 네,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인데요.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부분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정말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자,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뭐 스윙의 궤도나 이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필드에서는 스윙은 뭐 좋고 예쁘고 멋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타가 안 맞고 또 공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포인트들이 골프를 칠 때 좀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훨씬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된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인데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나간다라는 건 아마 골퍼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헤드 스피드를 좀 빨리 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건 물론 거리에도 도움이 되지만 헤드에 그만큼 스피드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잘 헤드를 휘둘러 준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휘둘러 주는 게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잘 휘두르지 못해서 스윙의 모양은 정말 좋은데 네. 잘 휘두르질 못해서 공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샷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굿샷. 네. 저도 아직 조금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레슨을 하면서 저도 얼만큼 좀 거리가 더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더 헤드를 빠르게 와야지, 뭔가 빠르게 휘둘러야지 하지만 가장 이 드라이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스윙을 본다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의 스피드가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게 치려고 하고 뭔가 스피드를 빠르게 내려고 하다 보면 상체 쪽에 아무래도 팔의 힘도 많이 들어가고 손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클럽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언은 이렇게 우리가 잘 끌고 오면 네. 오히려 되게 좋잖아요. 잘 맞고 또 다운블로로 쳐야 되기 때문에 좋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손으로 끌고 오게 되면 지금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분명히 헤드는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특히 계속 클럽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아. 붙잡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확실하게 손이 이렇게 몸의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는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헤드를 놓지 못하고 붙잡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손의 스피드가 아니라 헤드 스피드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손의 스피드, 팔의 힘으로 계속 끌고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손 쪽, 이 그립 쪽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되고 오히려 헤드 쪽에는 힘이 잘 실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잡고 가게 되면요. 헤드에는 스피드가 오히려 잡히게 돼요. 그래서 헤드가 스피드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임팩트 구간 때는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막히게 되기 때문에
당겨지게 되겠죠. 음. 그러면서 치키닝 동작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미스샷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의 스피드 계속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헤드에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건 사실 뭐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또 힘이 세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구력이 오래됐어도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팔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휘두르기가 어려워져요. 이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헤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본 상태에서 좌우로 제가 한번 휘둘러 볼게요. 네. 지금 한번 휘둘러 볼게요. 이렇게 휘두르는데 여기에서 팔에 힘이 세시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끌고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서 아마 클럽 있으시면 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알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오. 오면은 헤드가 바로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네요. 되면 팔의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팔의 힘을 좀 빼면서 팔을 로테이션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릴리즈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가볍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팔의 힘이 잔뜩 들어가서 끌고 오면 그립 끝이 몸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의 힘을 빼고 잘 휘둘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립 끝이 계속 몸 쪽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공을 많이 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작을 하시면서 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느낌을 살려서 공을 다시 쳐볼게요. 굿샷. 네. 저도 아무리 프로들이라도 조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휘둘러지는 게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도 많이 풀고요. 지금 똑같이 힘을 썼지만 훨씬 더 잘 휘둘러지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내가 너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 끌고 오는 게 이게 내 모습이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손으로 팔에 힘을 주면서 손으로만 계속 이렇게 클럽을 붙잡고 오는 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손의 스피드가 빠르고 헤드에는 힘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하냐? 지금 조금 팔에 힘을 빼는 그 느낌을 먼저 해보셨다면 우리가 스윙에 가서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올 때 분명히 약간 손으로만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가서 이 샤프트가 물론 이제 샤프트가 면은 없어요. 네. 면은 없지만 약간 이 샤프트의 면이 헤드도 면이 있잖아요. 같이 이 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손만 오면 지금 보세요. 손만 이렇게 오게 되면 샤프트에 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면이 앞쪽을 보게 돼요. 이렇게 앞쪽을 보게 되는데 백스윙 올라가서 우리는 손과 그리고 이 샤프트 면이 같이 이렇게 공 쪽으로 온다라고 함께 공 쪽으로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지금처럼 헤드가 따라오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계속 이렇게 오게 되면 헤드가 정말 늦게 따라오게 돼요. 늦게 네. 따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또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상체가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또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뭐 스카이볼도 나오고 정말 드라이버에는 가장 좋지 않은 네. 그런 미스샷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느낌이 뭐
올라가서 뭐 헤드를 좀 풀어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헤드를 좀 푸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또 사실 좀 임시 방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다른 미스샷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좀 따라오게 하려면 올라가서 손과 이 샤프트가 손이 오면서 샤프트가 항상 함께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헤드가 보세요. 훨씬 빨리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의 위치가 몸 밖으로 이렇게 끝까지 나가지 않고 카메라로 아마 찍어 보시면 샤프트가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내려오면 아마 약간 이렇게 일직선 모양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위치 그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어드레스 위치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수들의 드라이버 샷 모습을 봐도 아마 끝까지 이렇게 계속 붙잡고 끌고 가는 선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 위치에서 분명히 잘 휘둘러지면서 이렇게 헤드가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헤드가 같이 오면서 이렇게 보내져야 손의 힘 그리고 그립 쪽의 힘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헤드 쪽에도 스피드가 생겨요.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붙잡고 간다면 이런 느낌으로요. 네. 끝까지 분명히 저는 굉장히 세게 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제가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헤드 쪽에 스피드가 잘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네. 네. 이번에는 힘은 덜 썼지만 분명히 팔에 힘이 좀 빠지면서 네. 훨씬 잘 휘둘러졌어요. 그래서 헤드 스피드를 내는 게 손만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샤프트가 같이 따라오면서 곧 샤프트가 어쨌든 헤드랑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에 샤프트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잘 휘둘러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모양적으로도 그렇고 느낌이 달라요. 바로 팔로스루 구간인데요. 팔로스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운스윙부터 임팩트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팔로스루가 결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동작이 바뀌면 당연히 팔로스루의 모습도 바뀌게 돼 있는데 계속 붙잡고 가고 휘두르지 못하는 분들은 팔로스루에서도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항상 네. 뭔가 시원한 느낌. 네. 느낌이 없이 항상 찝찝한데 한 가지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휘두르고 있는지 체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한번 공을 지금 제가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지금 왼발보다 살짝 앞쪽에 그리고 왼발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놔볼게요. 네. 요 위치 정도에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제가 휘둘렀을 때 분명히 그립 끝이 팔로스루에서 약간 왼팔이 살짝 굽혀지면서 그립 끝이 공 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잘 보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잘 휘둘러지는 이 동작 설명드렸을 때도 팔꿈치의 모습을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뭔가 굽혀지면 안 되고 왼팔을 쭉 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계속 붙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팔로스루 위치에서 볼이 이렇게 그립 끝이 공 쪽을 향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른 쪽으로 다른 쪽을 어딘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스윙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립 끝이 공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알려드린 이 부분들을 잘 지킨다면 분명히 팔로스루의 느낌이 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을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헤드를
잘 휘둘러주는 네.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헤드 스피드를 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 중에 정말 못 휘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당연히 내가 휘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손으로 끌고 가고 헤드를 놔주지 못하는 건 네. 잘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린 게 일단 팔에 힘이 좀 빠지면서 손으로 이렇게 팔로만 자꾸만 뭔가 힘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잘 끌고 와야지 하면서 스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헤드가 열리게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샤프트 이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헤드가 더 잘 보내지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의 힘이 아니라 헤드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세연 아나운서는 지금 이렇게 헤드 스피드가 좀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평소에 좀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사실 헤드 스피드가 늘어나야 비거리가 늘고 또 스윙이 좋아진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스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뭔가 빨리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느낌이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자꾸 네.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김자나 프로의 레슨에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클럽 자체를 빨리 휘두를 수 있게 팔에 힘을 빼야 한다는 레슨이 네. 오늘 핵심이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SBS 골프 레슨 채널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저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레슨을 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착각님의 질문입니다. 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스쿠핑 동작이 나와서 네.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되게 스쿠핑과 그리고 또 정타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오히려 공을 때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을 더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꾸 손을 잡게 되면 또 이렇게 스쿠핑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이 먼저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손과 헤드가 좀 더 드라이버는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휘둘러 주시는 게 중요해요. 골프에서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는 사실 감속이 되면 모든 뭐 숏게임도 그렇고 롱게임도 그렇고 좋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속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여기서 공을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나는 감속하고 있지 않은데 감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휘둘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스쿠핑 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내가 스피드가 죽지 않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오늘 또 준비한 레슨이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헤드 스피드를 좀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 구간이에요. 네, 임팩트 구간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이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임팩트가 우리가 순간이에요. 순간이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 때에 임팩트 구간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오면서 스윙 스피드가 우리가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에서 가장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혹시 맞아요. 세연 아나운서 어떠세요? 임팩트 순간에 뭔가 가장 빨리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를 내서 공을 맞추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 그렇죠.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공이 나가는 순간 다 끝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많아서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임팩트 후가 더 중요한 오히려 어.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사실 임팩트가 물론 이제 이 순간이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임팩트는 점이다라는 그런 점이 아니라 뭐 구간이다 이런 레슨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임팩트는 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팔로스루 구간 있죠. 네. 이렇게 지금 헤드가 지나가는 이 구간까지가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임팩트에서 최대의 힘을 쓰면서 또는 스피드를 내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부터 과하게 힘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임팩트 지점이 거의 끝 지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끊김도 많이 생기게 되고 스피드도 오히려 약간 감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임팩트에서 스윙이 절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스루 구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팔로스루 구간까지가 임팩트 구간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최대의 스피드가 공 뒤가 아니라 이 팔로스루 구간 아마 스윙을 하실 때 보면 왼발 바깥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 요 지점. 공 앞쪽이죠. 이 지점에서 최대의 스피드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한번 연습 스윙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 한번 스윙을 해볼 텐데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아. 어떠세요? 한 번은 소리가 확실히 이쪽에서 났던 것 그렇죠. 같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소리가 지금 안 들리지만 네. 확실하게 소리가 첫 번째는 뒤쪽에서 많이 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공이 있는 지점에서 최대의 스피드를 낸다 생각하고 쳤는데 지금 보시면 뒤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렇네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앞쪽에서 소리를 내볼게요. 아.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힘 그리고 최고의 스피드가 공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스윙을 할 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연습 스윙과 우리가 실제로 공이 있을 때 스윙할 때 아마 가장 좀 스윙이 다르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분명히 공이 있는 지점에서 더 가속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있으면 뭔가 더 때리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아, 공이 맞아요. 있을 때 진짜. 자꾸 방지턱에 걸리는 그런 느낌 아마 지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임팩트 구간. 우리가 최고의 스피드를 내야 하는 구간은 공 뒤 또는 공에서가 아니라 왼발 바깥쪽, 공 앞쪽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낸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줘야만 이 팔로스루 구간이 자연스럽게 좀 낮고 길게 빠지면서 힘도 훨씬 전달이 잘 되고 또 그리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아무래도 임팩트에서 최대의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정말 이 왼팔이 구부려지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약간 때리고 마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데 지금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라고. 네. 근데 확실하게 이 왼발 바깥쪽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최고로 스피드가 아. 이 앞쪽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이 돼야지만
지나가야 돼요. 임팩트는 그냥 지나가야 네.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듯이 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임팩트가 지나갈 수 있지. 그냥 계속 임팩트에서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 스피드도 줄고 그리고 임팩트 때 자꾸만 뭔가 손을 쓰는 뭔가 그런 항상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앞쪽으로 좀 더 가속을 붙이면서 스윙을 했을 때 팔로스루에서 피니쉬가 이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정말 힘이 실리면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프로 선수들이 좀 연습 스윙을 하거나 시합 때도 치기 전에 연습 스윙 하는 걸 보시면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할 거예요. 백스윙은 거의 한 하프 스윙 정도로 올렸다가 앞쪽을 길게 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하지만 분명히 길게 쭉쭉 나가주는 그런 뭔가 공 앞쪽을 더 신경 써서 스윙하는 느낌으로 네.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좀 드라이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트 약간 여기까지만 하세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백스윙은 좀 줄이더라도 앞쪽을 길게. 그럼 지금도 벌써 소리가 앞쪽에서 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힘이 없어도 처음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나 봐요 하시는데 보통 보면 거의 약간 뒤에서 때리려고 하시면서 자꾸만 뒤에서 뭔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지면서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쪽으로 길게. 이건 사실 임팩트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연습 방법도 가장 좋은 건 연습 스윙이에요. 네, 연습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의 스윙 스피드가 정해져 있는데 분명히 좀 뒤쪽에 드라이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마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스피드가 강해요. 그리고 맞아요. 팔로스루 피니쉬 구간은 지금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비율로 설명드리면 이쪽이 한 3 정도 되고 여기는 1도 안 되는 그런 스윙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는 굉장히 좀 얌전한 느낌으로 비율로 1 정도 바꿀 거예요. 네. 1이고 그리고 팔로스루 피니쉬 쪽이 3. 항상 연습 스윙을 하실 때 1대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연습 스윙 자체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대 3 이렇게 스윙을 하면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굿샷. 오히려 다운스윙에서 좀 차분하게 얌전하게 네. 그리고 팔로우스루에 가속을 넣어주니까 그 가속의 소리, 헤드의 소리가 공 앞에서 휙 지나가는 소리가 네. 들리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다나 프로도 스윙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연습 스윙을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스윙을 하니까 훨씬 더 스윙도 잘 맞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지금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네. 제가 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되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찍혀 맞으면서 거리가 안 나갔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팔에 힘을 좀 빼면서 훨씬 잘 휘둘러 줬더니 거리가 좀 느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임팩트 구간은 단순히 거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팔로스루와 피니쉬 쪽에 이 스윙 모양도 네. 확실히 바뀌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즈가 안 되고 팔로스루 쪽이 자꾸 뭔가 고민이셨던 분들은요, 너무 스윙에 막 궤도나 모양을 바꾸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앞쪽에서 이렇게 가속을 좀 제대로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타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꼭
알고 계시고 또 필드에서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평소에 뭐 팔로스루 구간에서의 뭐 스윙의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모양과 관련해서도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김다나 프로가 이 임팩트 순간의 목표로 힘을 주는 스윙과 또 팔로스루 구간에서 좀 더 힘을 싣는 스윙을 비교해서 보여줬을 때만 해도 이 임팩트 구간 자체를 노리고 했을 때는 체중이 약간 뒤에 남아있는 느낌도 났었고 좀 스윙이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었는데 이 팔로우스루 구간 이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쪽에서 힘이 실린다는 느낌만으로 스윙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윙의 많은 문제점들이 고쳐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SBS 골프 레슨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계속해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조광상님의 질문입니다. 이 클럽 헤드를 던지려고 할 때 회전이 안 되면 슬라이스가 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클럽 헤드가 던지는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스윙을 하실 때 인투 아웃의 스윙을 하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한시 방향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한시 방향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열리게 돼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자꾸만 한시 방향 쪽으로 던지려고 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가 풀리지 못하고 계속 던져야지 하다 보니까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팔에 좀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이 맞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던지는 방향이 한시 쪽보다는 좀 더 11시? 11시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던져져야지만 슬라이스를 좀 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스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줬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상님의 질문인데요. 이 클럽 헤드를 던져야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다고 고민을 토로해 주셨어요. 네, 던지고 싶으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그 마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던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오늘 사실 설명드린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던지려고 하는 게 잘못하다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클럽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쵸. 이 던지는 방향 방금 설명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임팩트 지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사실 이렇게 좀 열리면서 오히려 잘 던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렇게 앞쪽에서 가속되는 스윙을 하면서 좀 더 팔로스루 쪽, 공 앞쪽을 길게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요. 좀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느낌. 네. 내가 던지지 않아도 던져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아. 연습 스윙 많이 해보세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던지려고 하지 말고 던져지는 느낌을 맞아요.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계속 질문을 받아볼게요. 평범한 YK님이 이번엔 질문을 주셨는데 백스윙 크기가 헤드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백스윙 크기는 사실 정말 모든 분들이 좀 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간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백스윙 크기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일단 내 몸에 이 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과하게 오히려 회전을 해서 오히려 헤드의 스피드가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내가 팔과 몸이 가슴이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위치가 가장 좀 나한테 적합한 백스윙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의 회전, 몸의 회전은 끝났는데 손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서 벌써 힘이 풀리게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스피드가 앞에서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항상 백스윙은 몸과 가슴이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훨씬 좀 더 백스윙에서 힘을 뺏기지 않고 볼 앞쪽에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스윙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스윙과 관련한 질문까지도